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푸는 스킬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특히 동사 어휘 문제, 해석하는 문제 되게 극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타동사 문제 풀 때요. 타동사 문제 풀 때 어디를 보시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보는 거 아니냐고요? 목적어요? 네, 맞습니다. 타동사는 목적어와의 의미적인 관계를 따져보는 게 당연히 1차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목적어와의 관계만으로는 헷갈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파회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해석 문제를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동사 문제에 괴로워하시는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따라오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동사 패턴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요. 제가 쓰는 모든 문제들은 최신 기출됐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재가공한 문제들밖에 없습니다. 절대 아무 문제나 쓰지 않고요. 최근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만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공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제가 쓰는 모든 문제들은 최신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들입니다. 물론 저작권을 준수해서 변형은 이렇게 좀 했겠죠. 그래서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가 되든 간에 제가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2020년 5월 3차 문제가 되겠네요. 122번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keep commodies란 주어 뒤에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10%의 수익들까지가 되겠고요. 그 뒤에 추가적인 전명구가 이렇게 괄호 처리가 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 문제가 출제가 되면 많은 분들이 목적어와의 해석 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굉장히 좋은 해석적인 습관인데요. 근데 지금처럼 10%의 수익들을 A번 consumes 소비하다, B번 donates 기부하다, C번 accumulates 라는 것은 모으다 축적하다 동사고요. D번에 earns라는 것은 얻다 벌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0%의 수익을 소비하다, 수익을 기부하다, 축적하다, 얻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물론 쉬운 문제들은 직관적으로 정답이 이거다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다 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이것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것도 될 것 같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멘붕이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짜증이 스물스물 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급 스킬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적어와의 해석적인 관계가 막힐 때면 항상 그 뒤를 보세요. 어디를요? 목적어 뒤를 보라는 거예요. 목적어 뒤를 보시면 추가적인 전명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특히 이 to라는 존재는 엄청나게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왜? to는 어디에게, 어디로 라는 방향성이 전치사거든요. 빈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to가 있으면 일단은 이것도 문제에 포함된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빈출도가 높으니까요.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으로 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런 전명구가 뒤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 자리에는 변화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전송 이런 느낌의 동사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하다, 기부하다, 축적하다, 얻다, 벌다 중에서요. 아무래도 어디로, 누구에게 라는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부하다가 가장 적절하겠죠. 기부하다는 게 무엇을 기부하다. 그리고 누구에게 라는 방향까지 의미적으로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동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목적어 되어 있는 이 전명구를 의미적인 힌트로 삼아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을 오늘 연습을 해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19년 12월 1차에 나왔었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매달 누리 코퍼레이션은 빈칸이 동사 자리고요. $1,000의 보너스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to sales associates, 판매 직원들에게. 이 판매 직원이라는 복합 명사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어떤 직원들이냐면 초과했었던, 자, 무엇을? 특정한 판매 수치를 초과했었던 그 직원들에게 $1,000의 보너스를 빈칸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금 타동사 자리고요. 오른쪽에 목적어가 이 $1,000의 보너스가 되는 거겠죠. 이번에 distributes라는 것은 무언가를 배포하다, 나누어주다. 그죠? 이런 동사가 되겠고요. 이번에 separate, 분리하다. C번에 surprise, 놀라게 하다. D번에 reserve는 무언가를 보유하다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1,000의 보너스를 보유하다, 분리하다, C번 놀라게 하다. 이건 왠지 아무도 안 찍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누구도요. 이번에 distribute. 자, 이게 어떻습니까? 나눠주다.
지금은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A번스럽긴 한데 네,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to somebody가 들어가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자, 누구누구에게라는 방향성의 전치사 to. 이건 의미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직원들에게 목적어를 누구누구에게 라는 방향성을 가진 동사가 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연 distributes라는 나누어주다는 동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00의 보너스들을 판매 직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차 정기토익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police 동사 원형 명령문에 넣는 동사를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Any questions, 어떤 질문들이든 간에 라는 게 목적어가 되겠고요. 이 정책 변화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고요. 그것을 본사로 라는 전명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든 간에 라는 목적어랑 어울리는 타동사를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A번에 direct라는 것은 무언가를 전달하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고요. B번에 recover, 회복하다. C번 insure, 보증하다라든지 D번에 allow, 허락해주다. 자, 질문들을 허락하다, 질문들을 보증하다, 회복하다. 회복하다는 왠지 안 찍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해석을 못하시면 나머지 뭐 C번, D번이 정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해석이 잘 안 되면요. 근데요, 해석을 못하는 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해석을 못하면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단어를 많이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해석을 못한다라는 것을 본인이 뻔히 알아요. 근데 연습을 안 하고 맨날 발만 동동 구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뭐 돌직구로 뼈 때리는 그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최근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풀이에 조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질문들을 빈칸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책 변화에 관련된이라는 것은 이 질문들을 꾸며주는 거고요. 그 뒤에 to,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죠. 이번에도 어디로 라는 방향성이 들어갔잖아요. 방향성이 들어갔다는 것은 역시 어디로 누구누구에게 라는 것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동사를 골라주는 겁니다. 어디로 누구누구에게 전달하다, 전송하다, 보내다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절하겠죠.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direct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비슷한 느낌으로써 send 라든지 forward 이런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무언가를 보내다라는 동사들인데요. 목적어 뒤에 똑같이 to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어차피 무언가를 보낸다라는 느낌 똑같고요. 누구누구에게라는 방향성까지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2차 때 나왔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Kcorporation은 빈칸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까지가 목적어고요. 그 목적어 뒤에 제3자에게 그 멤버의 동의 없이 라는 두 개의 전명구가 뒤따르는 구조가 되겠어요. A번에 disclose 라는 것은 close의 반대겠죠. close가 무언가를 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닫혀 있는 것을 다시 여는 겁니다. this라는 게 접두사 반대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닫혀 있는 것을 다시 여는 거예요. 무언가를 드러내다, 무언가를 다시 열어서 폭로하고 밝히다 이런 느낌의 동사의 그림이 들어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B번에 gather 이라는 것은 모으다 아시죠? C번에 handle 이건 처리하다, 다루다 느낌의 동사고요. D번에 find는 찾다 혹은 오형식일 때는 무언가를 생각하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진짜 많이 틀렸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 문제를 그냥 먼저 봤으면 얘를 찍고 틀렸겠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뭘 찍었겠습니까? B번에 gather를 찍고 많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정보를 이라는 목적어에 gather이라는 게 정말 어울리거든. 개인적인 정보를 모으다, 정보를 모으다만큼 어울리는 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번이 정답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 오른쪽에 to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to가 뭐라고요? 이제는 바로 나오셔야 될 텐데 어디에게, 그죠? 어디로라는 방향성의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빈칸에 들어갈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라는 방향과 어울리는 그런 동작을 골라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겠습니까? A번에 disclose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무언가를 드러내다, 무언가를 밝히다, 공개하다 이런 동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3자에게 그런 방향성의 전명구와도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목적어 뒤에 전명구, 특히 to라는 존재는 굉장한 존재감을 가진다는 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연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출됐었던 문제들을 변형한 패턴이기 때문에요. 단 하나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나머지 선택지. 이 문제는 진짜 다양하게 오답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정보를 모으다. 괜찮죠?
근데 누구누구에게 라는 것과는 안 어울리잖아요. 개인적인 정보를 모읍니다. 제3자에게 안 맞잖아요. 자, C번 개인정보를 처리하다 어디에게 이 동사도 역시 누구누구에게라는 방향성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D번 find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공개하다, 드러내다, 누구누구에게 라는 방향성과 가장 어울리는 A번이 정답에 됐었던 고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나왔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퍼니가 빈칸합니다. 동사죠. 높은 고객의 만족까지가 목적어고요. 그리고 뒤에 또 to가 보입니다. 네, 높은 고객의 만족을 빈칸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를 골라주는 건데요. 그 뒤에 to를 절대 간과할 수가 없겠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정답은 결론적으로 B번의 credit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로라는 명사가 되고요. 동사를 쓸 때도 A라는 것에 대한 공을 B에다가 돌리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A라는 게 결과 값이 되는 거고요. B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것에 대한 결과의 원인을 B에다가 돌리다. 그래서 credit A, to B라는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함께 쓰인 동사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attribute, 그 다음에 ascrib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역시 A를 B로 돌리다. A라는 결과의 원인을 B에다가 돌리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나 함께 용법까지 공통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동사들은 수동태로도 많이 쓰여요. 수동태로 쓰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사 목적어 관계가 주어 동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라는 결과가 주어 자리로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 PP라는 수동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o B가 그대로 뒤따르겠죠. 그래서 A라는 결과가 주어가 되면서 B, PP, 수동태 뒤에 to B라는 원인, 명사가 뒤따르는 겁니다. A라는 것에 대한 원인이 B에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 attributed to라든지 be ascribed to라든지 be credited to 이런 것들은 역시 수동태로도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단어 공통점을 반드시 잡아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2019년 1호 2차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엔 조금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Today's workshop은 will help you. 너를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자, 그리고 지금 전자 인의 동명사 목적어로 골라주는 자리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 동명사 ing가요. 지금 너의 business plan이라는 목적어로 도 받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빈칸에 들어갈 동명사는 너의 사업 계획이라는 목적어와의 1차적인 해석 관계가 들어가줘야 돼요. 너의 사업 계획을 A번 discussing 논의하다. 너의 사업 계획을 developing 개발하다, 발달시키다. C번 monitoring 관리하다, 감시하다. D번 achieving 성취하다. 이렇게만 본다면 너의 사업 계획을 논의하다. 이런 것도 왠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헷갈릴 때는 항상 어디를 보라? 오른쪽을 보라. 목적어 뒤를 보라. 지금 뒤를 보시면 into라는 게 있어요. into라는 것은 무엇으로 라는 상대 변화적인 느낌으로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추상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실현 가능한 회사로. 너의 계획을 무엇으로? 이런 의미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이 develop이 되는 겁니다. 너의 사업적인 계획을 실질적인 회사로 발달시키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써 develop A into B라는 구조를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쓰이는 기출됐었던 똑같은 동사가 뭐가 있냐면 grow라는 게 있어요. 자, grow도 A라는 것을 into B로 성장시키다 이런 느낌으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into라는 것은 무엇으로 라는 상태 변화적인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달시키다, 성장시키다 A를 B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019년 9월 달에 나왔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고용된 연구자들은 were able to 빈칸할 수 있었습니다. 필수적인 정보를 까지가 목적어죠. 그 wide-ranging data, 정말 광범위한 데이터로부터란 뒤에 전면과도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필수적인 정보를 라는 목적어를 잡고 필수적인 정보를 able resolve, 해결하다. 필수적인 정보를 accomplish, 성취하다. 필수적인 정보를 기능하다. 필수적인 정보를 extract. 이건 뭔지 모르겠고 A번인가 B번인가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역시 틀리는 거죠. 일단 D번의 extract라는 것은 무언가를 추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무언가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무언가를 발췌하고 추출하는 그런 그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 뒤에 from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자, from은 to랑 반대로 to는 어디로라는 방향성이라면 from은 거기에서부터라는 출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광범위한 데이터로부터
이런 해석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거로부터 뽑아내다, 발췌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가 정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목적어랑만 해석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그 목적어 뒤에 있는 전치사, 목적어 뒤에 있는 전치사, 이게 정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을 연습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은 2020년 4월 2차 때 나왔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Dragon Counseling이라는 회사는 빈칸이 동사인데요. Any companies까지가 목적어죠. 어떤 회사들이든 간에 빈칸합니다. 그 다음에 전면구가 또 뒤따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회사들을 A번 돕습니다. 회사들을 허락해줍니다. 회사들을 attract, 이끕니다. 회사들을 accept, 받아들입니다. 역시 회사들이라는 목적어만 가지고는 좀 헷갈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적어 뒤에 있는 in,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 타동사들 중에서 목적어 뒤에 in을 취하는 동사를 알고 있다면 그게 바로 보이겠죠. 이런 것들도 역시 어휘력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assist라는 게 이 somebody, 목적어 나오고요. 이 somebody 사람입니다. 회사도 뭐 사람의 집단이니까. 그 다음에 in 혹은 with가 뒤따르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빈출 동사니까요. 보통은 assist는 돕습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돕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 이런 동작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somebody in ing 정도의 구조가 가장 많이 뒤따르고요. 아니면 무엇을 하는 것을 돕습니다라고 해서 with something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assist는 somebody 목적어 뒤에 in 혹은 with를 취한다는 덩어리를 함께 기억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억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동사 문제를 부를 때 그 목적어 뒤에 있는 in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휘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1월 달에 나왔었던 문제를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l Education은 is designed,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을 빈칸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목적어입니다. 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뭐 서비스하다, 제공하다라고 공부해 본 것 같은데 B번 수행하다, C번 플레이스는 무언가를 놓다, 두다라는 그런 그림인데 자, D번의 furnish는 뭐지? 뭐 가구에 쓰이는 거 아닌가? 가구를 비치하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소거하고 나머지 동사들 중에서 의미 없는 고민을 하다가 틀리라고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목적어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with라는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목적어 뒤에 with를 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빈출되는 것들은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없으니까 네,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furnish가 되는 거예요. furnish는 가구를 비치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무언가를 공급하다, 제공하다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것에게 무엇을 with B를 제공해주다, 공급해주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furnish가 원래 A with B라는 구조를 취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함께 알고 있어야 돼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supply, 이것도 최근에 동사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provides A with B, 그죠? 자, 그리고 equip, 뭐 장비를 갖추어주다 이런 느낌의 동사인데 역시 A with B라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furnish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도 수동태로 많이 나오는데 네,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A가 주어 자리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 PP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with B라는 전면구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be equipped with,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equip입니다. 그 다음에 be furnished with, 이런 동사도 마찬가지 be furnished with라는 그런 수동태 형태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다로운 동사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동사 목적어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마시고 그 목적어 뒤를 보자. 목적어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그것은 굉장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절대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석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특히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라고요? to 라는 방향성의 전치사. 이거는 정말로 안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출제자님들이 제 영상을 안 보시겠지만 보더라도 이건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빈출될 수밖에 없는 동사들이 많으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동사 목적어 뒤에 전면구, 이게 동사 문제의 굉장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네, 잊지 마시고 문제를 풀 때 적용하시고, 문제를 풀 때 적용하시고 도움이 된다면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많은 스킬들을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토 1회 지성쌤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랑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은 댓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열공하세요.